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형식으로 만나볼 텐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챕터 2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사상가든 종교적 사상가든 사랑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신학이 사랑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며 사막도 횡단하고 말할 수 없는 역경도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같은 산도 오르지 못할 것이고 바다도 건너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사막도 횡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경을 견뎌내는 것이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거나 현재, 지금 인간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은 가장 혼돈되기도 쉽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수천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핫도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나는 수영스키 사냥 이런 거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 여자가 최근에 일으킨 문제를 수습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상호 의존 증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부모는 사랑이란 면목 아래 응석 부리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래서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을 무책임한 양육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한 정치인이 간음하는 것, 불륜을 저지른 것도 사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책의 목적은 사랑이란 말과 관련된 온갖 혼동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에 꼭 필요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는 모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서적인 욕구 가운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되게 이곳에서 되게 공감되었던 게 최근에 남편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게 되지요. 모든 아이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어요.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그릇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탈선은 빈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의 내면에 빈 사랑의 탱크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지요. 사랑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단순히 아동기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장년기나 결혼 생활 때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에 대한 소원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립은 인간을 애롭게도 하고 인간의 정신을 학폐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결혼은 친밀함과 사랑의 충족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렇듯 중요하지만 사라지기도 역시 쉽습니다. 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지 않고 싶고, 그리고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서 부부싸움과 그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은 이제 사라졌어.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 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부부가 감정적 사랑의 탱크가 바닥까지 비어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이 텅 빈 탱크를 채울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의 탱크가 꽉 찼다면 부부들이 서로 차이점을 의논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탱크가 결혼 생활을 정상화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기름을 넣어 이렇게 주행을 하듯 사랑의 탱크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 사랑의 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 탱크가 찼을 때 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중요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현상인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의 행복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라디오 형식도 괜찮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